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카푸어들이 정말 큰일 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카푸어드 정말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카푸어 분들이긴 해요. 갑자기 이분들이 왜 걱정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 이분들이 지금 차의 인생을 다 꼬라박았잖아요. 용기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책임져야죠. 그 용기에 대해서. 근데 책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신차 같은 것도 구매 취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시불로 차를 이제 구매하겠다 마음먹었으면 할부 취소 같은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부란다. 구매 취소는 안 했었겠죠. 근데 대부분이 할부 산 사람들 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차 같은 경우에도 구매 취소가 많은 이유가 그만큼 할부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할부 이제 이자가 너무 세다 보니까 캐피탈 이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세다 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할부가 좀 낮으면 차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윳돈이 없는데. 이미 카푸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카푸어를 생활하신 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푸어드는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차에 돈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올해부터 물가가 좀 많이 오르죠. 각종 보험료나 기름값이나 차에 대해 들어가는 돈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월세도 오르고 다 올라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생활비에 맞춰가지고 생활했겠지만 올해는 좀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카푸어들이 지금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면 차를 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차를 과연 딜러들이 사가려고 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차 유지하기가 너무 버겁고 할부금 내기가 어려워서 차를 내놓아도 딜러들이 사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딜러들도 지금 비상이 돼요. 왜냐, 딜러분들도 대출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매입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금리가 비싸가지고 이자 내기 굉장히 버겁고요. 그리고 차가 안 나간대요. 중고차가. 그분들도 자기들이 차를 이제 대출받아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데 차가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분도 대출받아 차를 사왔는데. 지금 차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또 차를 매입을 하겠다. 누가 매입을 하겠습니까? 차가 팔리고 나서 좀 그분들도 이제 숨통이 트여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푸어드 같은 경우에 차를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갚는 거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일자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랑이 사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부터는 카푸어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에 대해서 반만 알고 계셔서 글 남깁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거의 모든 대출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이 들어갑니다.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로 그 이유를 인상 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때 카드사가 금리 2배 가까이 올리고 이에 불복한 고객이 카드사 상대로 소송하였는데 오히려 카드사가 승소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물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이용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계약 해지 같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금리가 고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아무리 봐도 지금 나라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언제 국가 차원에서 위기 상태를 선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역대 이익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어오신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목격하고 그에 따른 삶의 무게를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에 빚, 현금, 소비 습관 등에 대해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그때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던 분들의 지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해왔고 지금도 반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이랑 규칙이라는 거는 원칙도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법을 공부했는데 이 법이 웃긴 게 뭐냐 하면 법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 낙태 아시죠? 낙태가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있어. 근데 이거 모르죠, 여러분. 낙태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얘기만 알고 있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네, 정당방위, 그러니까 이제 과잉 정당방위. 그러니까 이제 방위해라면서 좀 오버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한 정당방위 안 되는데 법에서 예외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행하였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약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명예훼손 알고 있죠? 보통 명예훼손이 뭐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처벌당한다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출판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법에 보시면 310조가 있어요. 현법 제 310조. 아, 현법이 맞나? 310조가 아니라 그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자, 현법 310조 위고성 조각사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7조 1항, 307조 1항이 뭐냐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적시 해서 명예를 이제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법에서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중들이 알 권리나 어떤 정말 진짜 팩트로 진실한 사실로 일반 사람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이 금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고정금리도 여러분 뭡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과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은행 가면 서류에 서명 안 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 조항을 꼼꼼히 읽으면 생각해봐. 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형한펜 같은 걸로 이제 지어가지고 여기 사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적으시고 사인하시고 자필 서명, 금액 입력 적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분들이 그 적을 때 계약서나 아니면 대출 서류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조항이 정말 깨알만하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 약관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깨알같이. 일부러 난 그렇게 적은 것 같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게 하도록, 눈에 안 들어오게 하도록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보험이나 어떤 금융상품이나 뭔가 조항이 걸린 것들은 예외 조항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어떤 것이든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습니다.
보험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이러면 암보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모든 암이 다 보험된다고 있는데 보험이 이제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간단한 암이거나 뭐 조기 치료가 되는 것들은 뭐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뭐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 다친 것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해외에 가가지고 다쳤을 경우에 우리나라 그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그 예외 조항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런 법률 같은 것들 일일이 다 확인했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깨알 같은 것들 법조항 같은 거 싫어합니다. 대부분 싫어해. 그래서 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서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대출 받을 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뭐 주담대 대출을 받든 전세 대출을 받든 그런 조항 같은 거 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죠.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쓸 때도 캐피탈 그런 서류 쓸 때도 읽어봤냐고요. 그 깨알 같은 글씨 읽어봤습니까? 그 조항 다 적혀 있거든요.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기업들이 손해보는 장사 싫어하죠. 손해보는 장사 싫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금융기관도 포함되는 겁니다. 금융기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도 자기들이 손해보는 장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볼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서 뭔가 예외조항을 분명히 파놨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야.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예외조항을 파놨잖아요. 이게 금리 2배 가까이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당연히 기업들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정말 날고기는 어떤 그런 로펌 같은 데 변호사를 다 고용하고 일반 개인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수익료 싼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겠죠. 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개인이 기업을 이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판례에서 없어요, 여러분. 이기면 뉴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고정금리는 아니네 이런 걸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캐피탈 가스 상품을 쓸 때 거기 예외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봤으면 앞으로 우리가 뭐 캐피탈을 쓰든 보험 계약을 하든 대출 계약을 하든 뭐든지 간에 그 법률 조항이나 예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외 조항이 발동할 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잖아. 약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아차 싶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법률과 규칙은 원칙, 예외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이 그래요. 예. 원칙 조항이 있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만 있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원칙만 있는 규칙은 없어. 아까 제가 형법, 형소법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기업들도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예외 조항을 파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고객을 위한다. 고객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입 빨린 소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앞으로도 뭐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뭐 대출이나 돈 나갈 일 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금리 관련된 것들, 대출 받는 것들 읽어보세요.
그냥 저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이 있는 건지 앞으로는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안 봤으면. 그래서 계약서 쓸 때도 그런 조항 같은 거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그냥 귀찮아서 막 사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대출 받은 게 정말 예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대출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캐피탈로 뭐 차 구매하신 분들도 그 영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게 캐피탈이 또 뭐 예외 조항 파놔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참에 한번 보세요. 확실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률 같은 거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